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살펴보면 일주일간 16%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면서 90K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들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CFT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상장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옵션 거래는 보유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가 공개했는데 현재 일정으로 본다면 내년 1분기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SEC에서 블랙록 현물 ETF 옵션 상장 승인 이후 CFTC까지 승인이 되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통화감독청에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SEC의 현물 ETF 옵션 거래 승인이 발표가 되자 비트와이즈의 전략부서 총괄 담당자는 과장 하나 없이 올해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좋은 일이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상승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또한 SEC가 비트코인 옵션을 승인한 것은 비트코인 ETF의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동성과 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승인이 강세장을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일 제이콥스가 5가지의 근거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참여의 증가로 헤지펀드나 연기기금, 투자회사와 기관들이 더욱 많이 비트코인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옵션 거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더불어 자산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세 번째로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을 승인했다라는 것은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로 본다는 뜻이기에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저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이나 풋으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다양화도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제이콥스는 언급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기업들이 자사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상장 기업이자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는 솔리디언 테크놀로지가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솔리디온은 초과 현금 보유량의 60%를 비트코인을 매입할 예정인데 뿐만 아니라 머니마켓 계좌에 보유한 현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솔리디온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트코인의 혁신적 잠재력을 굳게 믿고 있으며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진전을 이루었고 기업에서 준비 자산으로 채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결국 솔리디온의 비트코인 매입 결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와 다각화된 투자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에 따른 상승 모멘텀을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ETF를 미국 주 정부의 재무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법을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말 그대로 미국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재무부는 일반 기금으로 97억 달러, 비상 기금으로 70억 달러를 보유 중에 있는데 이 중에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몇 주 안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검토를 받을 예정이며 통과가 될 경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서 주의 법률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펜실베니아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히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펜실베니아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또한 이는 주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수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이 어제 업비트에서 3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고 일주일 기준으로도 76%가 상승하며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적으로만 보더라도 어제 1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리플은 현재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이 상승한 이유는 역시나 소송에 대한 리스크 해소와 함께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인터뷰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폭스 비즈니스에서 앵커로부터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 정말인지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답변과 함께 웃음을 보였고 앵커는 사실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합니다. 암호화폐를 적극 수용하는 트럼프와 회동을 한 것은 리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리플이 너무나도 큰 상승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주간 기록으로 큰 상승을 이뤄냈던 두 번째 이유는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게리 겐슬러가 증권 규제 56주년 연례 행사에서 SEC 수장을 맡아온 시간에 대한 소회와 함께 자진 사임 가능성을 암시하는 연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게리 겐슬러는 미국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일해온 동료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 금융고속도로에서 미국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SEC의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누가 듣기에도 사임을 앞둔 상태에서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교체될 것 같았던 SEC 위원장의 자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교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러 인물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은 SEC 위원인 마크 우에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에다는 과거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고 SEC는 다수의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행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에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자진 사임하고 마크 우에다가 위원장이 임명이 될 경우 리플과 SEC와의 소송도 SEC가 자체적으로 소송 취하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리플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부터 시작해서 ODL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커스터디 부분까지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리플이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소송이 해결될 기대감에 리플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 더 홀딩하시면 큰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들을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